자, 복수한다 생각하시고 산화환원 본 내용을 다룬 적은 없어요. 그죠? 네. 가장 주의할 점은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동시 반응이다. 산화만 일어난다거나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크게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네 가지 기준으로 산화인지 환원인지 판단하는데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만.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익혀놓으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전체를 다 알 필요는 그러니까 의미만 일단 알아놓고 있다가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2학년 돼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를 구사할 수 있으면은 산화환원을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로 그리면은 제일 낫죠. 예를 들어서 산화인 경우하고 환원인 경우하고를 비교해보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산소 이동입니다. 산화는 산소를 얻어요.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고, 환원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보냅니다. 해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얻는다, 잃는다. 됐어요? 그게 더 나은 표현이긴 하겠네요. 이야기는. 산소를 얻음, 산소를 잃음. 두 번째 방법이 교과서상에서는 전자이동입니다.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전자이동. 적어도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 안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산화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다? 잃어버리는 거다. 환원은요? 얻는 거죠. 요걸 좀 제가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자가 뭐가 되는 거다? 양이온이 되는 거다. 됐어요? 또는 뭐가? 음이온이 원자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역시 산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반면에 환원은요, 원자가 뭐 되는 거다? 음이온이 되는 거다. 됐나? 또는 양이온 상태의 입자가 뭐가 되는 거다? 여기서는 편의상 원자라고 썼는데 원자뿐만 아니라 분자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화합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 방식은 필수적으로 알아줘야 되고, 세 번째 방법이 수소이동입니다. 뭐라고요? 네. 전자하고 똑같아요. 얘는 어떤 놈이 수소를 잃으면 어떻게 된다? 산화. 얻으면 환원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산화된 물질을 뭐라고? 우리는 특별히 산화된 물질 중에서 산소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산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산화된 물질이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두실 것은 이게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산화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산화수라는 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일단 1학년 마칠 때까지는 전혀 건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 무슨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산화제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 물질도 있다. 환원제 역할을 하는 놈도 있다. 산화제 역할을 하는 물질은 스스로는 뭐가 되면서 환원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누군가는 뭐가 될 거다. 남을 산화시킨다 이 말이죠. 이 말인즉슨 다른 물질을 타 물질을 산화시킨다 라는 게 되죠. 그럼 환원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는 산화되면서 타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겠죠. 철의 재련에서 산화철에서 산소를 빼들어가는 지 스스로는 산화되면서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철로 만들어주는 환원제가 바로 누구? 코크스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코크스는 탄소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대부분 코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아마 이성환 쌤이 콜타르를 코크스 형태로 말씀을 하셨을 건데 아스팔트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코크스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이 아니라 탄소 덩어리예요. 뭐라고? 탄소 덩어리. 근데 순수한 탄소가 잘 많겠나?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의 함량을 어마어마하게 높여놓은 물질인데 우리 선조들도 코크스로 사용하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숯.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바싹 태운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바싹 태우기도 한데 태우면서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나무는 탄소 화합물이니까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궁이에 넣고 꽉 태우는데 좀 특이한 방식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H하고 O는 전부 어떻게 되고 다 날아가고 누구만 남았다? 탄소만 남은 거야. 그래서 그놈한테는 불을 붙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길이 확 이는 게 아니라 빨갛게 달아오르는 형태로 연소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탄소가 거의 완벽하게 CO2로 가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숯은 타고 나면 남는 재가 거의 없죠. 뽀얀 가루가 그 양이 아주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만 충분히 공급해주면 뭐를? 산소만 충분히 공급해주면 완전 연소에 가깝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숯을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 대장간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철을 집어넣어가지고 가열한 다음에 땅땅땅 두드리다가 물에 치 하고 넣잖아요. 그거 하잖아. 그거를 이제 단련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탄소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불순물을 다 빼내가는 과정도 있으면서 또 하나가 두드려 패잖아요. 그러면 압축 밀도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더 강도가 어떻게 된다? 세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형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화. 됐어요?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방금 얘기한 대로 탄소를 연소시켰다. 당연히
완전 연소를 가정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네. 화학 반응식 순수한 탄소라고 했으니까 이건 C고요. 맞아요? 연소됐다라는 거는 O2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완전 연소됐으니까 H가 없으니까 뭐만 나오겠다? CO2만 나오겠네요. 됐어요? 화학 반응식 써보면 C 더하기 O2 해서 CO2 이렇게 되는데 개수를 확인해 보니 1, 1, 1, 1 됐네. 됐죠? 예. 누가 산화되었다? 탄소가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된 겁니다. 그죠? 예. 누가 환원됐노? 이게 환원 맞아? 네. O2가 변한 거 맞아? 아니요. 산소에 O2는 안 변했는데 하나하나 무조건 변해야 되니까 아무 전기가 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A, B 둘 중에 A가 뭐 플러스라면 B가 반드시 마이너스 되 B가 왜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A가 플러스라니까 B가 마이너스야. 이래 된 거 아니야, 지금. 저는 마인드 괜찮은 마인드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다시 물어볼게. C 더하기 O2 했지? 맞아? 그래서 CO2 됐지? O2가 변화가 있어, 없어? 있어? 다시 얘기한다.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C하고 O2가 반응했지? CO2가 됐어. C는 변화했어, 없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데? O2가 생겼어? 그래서 너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일단 이게 환원이겠지. 승민이 논리대로 하면. 산화 환원은 동시라며. 한 개는 확실히 뭐야? 이거는 이해됐지? 왜 그런지 이해됐지? 아까 그 법칙에 맞으니까 맞아? 근데 그냥 O2가 O2 됐잖아. 맞아? 내가 자꾸 묻는 게 지금 뭐라 하나? O2가 변했어 안 변했어? O2가 변했어 안 변했어? 글자만 안 변한 거야.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알았어요? 잘 봐.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C가 있어야 됐니? O2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O2는 O라는 놈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 근데 CO2는 이렇게 붙은 거예요. 따라서 C는 각각의 O를 얻었지. 그래서 산화된 거 맞죠? O는요. 서로 O를 어떻게 했다? 그래, 잃었다고. 그래서 짜갈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뭐다? 환원이다. 이래 되는 거야. 됐습니까? 정말 간단한 화학 반응식인데 산화환원 찾을 때 나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한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다 보면 내가 화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도 한둘은 있겠죠. 그럼 그런 학생들은 내가 2학년 돼서 화학원도 좀 하고 수능 과목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하다 보면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분자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으면 좋겠다라고 교육부가 생각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저를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왜 환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예. 그냥 정말 얘기한 대로 하나 산화니까 때려쳐주기도 남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금방 환원이겠지. 어쩌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상한 쌤한테 뒤지게 맞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제가 각 반에서 질소와 수소가 반응했대. 근데 뭐가 안 나왔어? 반응물이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죠. 사실은 그 정도 수준까지 좀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질소 N2, 그죠? 수소 H2 두 개 결합을 해야 되네. 화합물이 만들어져야 되네. 그럼 머릿속에 빵 떠올라야 되는 게 뭘까? 일단 금속, 비금속, 비금속, 얘도 비금속 따라서 공유결합을 하겠네. 그러면 족의 번호가 큰 놈일수록 중심원자가 돼요. 얘 몇 조? 몇 조? 15조.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그 중에 공유 가능한 전자는 3개. 왜? n을, 이거 그려보면 돼. n을 놓고 하나, 네 방향으로 먼저 채워넣고, 나머지 하나는 4개 중에 아무 때나 집어넣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때 쌍을 이룬 두 놈은 공유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됐니? 그런데 수소는 어떤 놈이야? 수소는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그러면 한 개 줬으면 한 개 받아야 되지. 따라서 수소는 몇 번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하나 집어넣고 하나. 됐나? 여기에 하나 집어넣고 하나. 여기에 하나 집어넣고 하나. 즉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의 분자식은요. 그렇죠. NH3라는 놈이 만들어지네요. 이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1학기 때 너네한테 주기율표를 가르친 이유입니다. 라고 교육부는 정말 완벽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과대망상급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기대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깐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가는 거야 라고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이 나라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상당히 절대적인 어떤 삶의 지침인 것처럼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아오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심했고. 그렇잖아.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동안 배웠던 과학 그 안에 단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성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배운 적 있나 없나? 중학교 사는 동안 그거는 별로 중요치가 않거든. 중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당장 중학교 삶이 중요하지. 고등학교 가서 2015 개정세대가 1학년 때 어떤 과학을 배우게 될지는 나 몰라 이거거든. 나 몰라. 아씨 졸라 유행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너네 이런 거 배웠잖아. 공유결합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주기율표도 대략적인 거는 약간 건드리다가 고등학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했잖아.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가지는 원자나 원소가 가지는 어떤 그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상환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잘 없는 거예요. 그건 너가 안 들은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쌤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좀 그래도 좀 들을 만한 아들한테 좀 재밌게 학생 입장을 고려를 좀 안 하는 건 있어요. 네. 수요자 입장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새끼는 가져가 이거잖아. 그죠?
근데 너는 필요한 새끼들도 안 하잖아. 뭐야 씨, 안 해 이지라면서. 정작 필요한 놈들도 안 합니다. 그럼 누구 잘못인데?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필요한 놈이 안 가갔으니까 그건 필요한 놈이 잘못한 거예요. 필요한데 안 가져간 놈이 잘못한 거지. 그 내용들이 짬뽕이 돼서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얘들 둘이가 반응했죠. 그래서 만들었죠. 이제 뭐 봐야 되노? 개수를 맞춰야 되네요. 화살표를 중심으로 이쪽에 원소가 N과 H 두 종류 있고요. 이쪽에도 N과 H 두 종류 있네요. 원소는 다 맞아 떨어지네. 됐어. 그럼 두 번째는 개수입니다. N 2개, N 1개, H 2개, H 3개. 기본적으로 개수 맞출 때 가장 마지막으로 맞춰주는 것은 보통 수소를 제일 마지막에 가져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좀 번호가 좀 큰 놈 기준으로 가는 게 좋아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맞춰줘. 그러면 수소가 몇 개가 돼버려? 6개 됐네? 끝. 됐어. 그림 아까 여기 나왔죠? 잘 봐라. NH3가 되는 거는 H2라는 놈이 이걸 줄여서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H2라는 놈이 몇 개 있었다? 3개 있고 N2라는 놈은 3중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됐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요게 몇 개? 2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구조적으로 봐봐. N 잘리나? 잘리죠. H는요? 한 개만 자르면 되나? 다 잘라야 되네. 그게 중요한 거야. 다 잘랐지. 따라서 결론. H는 모두 서로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게 산화예요. 수소를 잃었으니까. 그리고 N은 서로 끊어지면서 뭐를 얻었나? H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돼? H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걸로 지금 산화환원에 대한 것을 찾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